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 커뮤니티에도 제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캠프에서 일을 해봤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선거 판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또 총선거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맥락은 같지요.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제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유세장에 가서 셀카 찍는 거 좀 그만해라. 셀카 찍는 거. 왜냐? 국민의힘 유세장에 가면 국민의힘 지지자만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 간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 애국가를 좀 불러라. 애국가. 국민교육 헌장을 외쳐라. 절박함으로 다가가라. 라고 제가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번 국민의힘 총선에서 이 대승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절박함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대패한 건 아니죠. 이 지역구 6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 석동연 충격 발언이 터졌습니다. 총선 한동훈, 인요한 저격. 저하고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동연 전 후보도 강조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권을 세우는데 1등 공신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또 고영주,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좀 뭉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친구 석동연 작심 발언, 애국 우파 시민 내친 업보, 한동훈 경험 전무, 인요한 상 바보짓.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과 대학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22대 총선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석동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가리켜 사면초가라며 우파 애국시민 세력에 거리를 두거나 내치기로 일관했던 업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석동연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모두 사면초가이다. 국회 안에서 도와줄 우군 정당이나 세력도 없고 그나마 선거 때마다 늘 큰 힘이 돼준 우파 애국시민 세력에는 고맙게 생각하긴 고사하고 늘 거리를 두거나 내치기로 일관했던 업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과 인요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석동연 전 사무처장은 총선 직전 비례 정당 지지율이 6%까지 올라가 원내 진입 시 여당의 확실한 우군이 될 자유통일당을 두고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정당 선대위원장이 마치 적군 대하듯 비난하고 공격해 지지표를 다 분산시킨 것은 하책이었다라며 자신들이 당장 직면할 원내 현실을 전혀 생각지 못한 상바보짓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요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8번을 달고 나와 당선이 됐습니다. 반면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앞서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컷오프, 공천 배제됐고 이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2.26%의 득표율을 기록, 3% 이상 득표 정당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을 나눠 갖는 데 따라 한 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미래 36.67%, 18석, 더불어민주연합 26.69%, 14석, 조국혁신당 24.25%, 12석, 개혁신당 3.61%, 2석에 이어 자유통일당은 2.26%의 득표율로 3% 미만 득표 정당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개혁신당이 2석을 당선시킨 걸 감안하면 자유통일당도 앞 자릿수를 2에서 3으로 끌어올렸을 경우 한 석에서 2석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석동현 전 사무처장 본인까지도 원내로 진출시킬 가능성이 있었던 걸 아쉬워하는 맥락도 엿보였습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저격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총선 직전 2명 비대위원장이 일으킨 문제, 다시 말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잇따라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어디 인여한 뿐이랴 라며 선거 경험이 전무하고 정무 감각도 희박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의 버금갈 수준의 법대 교수가 각각 총선에 사활이 걸린 집권 여당의 선거 대책이며 공천 심사 책임을 맡을 때부터 단견, 근시안으로 인한 정치적 재앙은 예고돼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법대 교수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를 가리키는 맥락입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늘 보수의 지지 및 득표 기반이 되어준 우파 애국 시민 세력을 그간 못 챙긴 부분을 사과하면서 이제라도 손잡고 가겠다,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제스처라도 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정부 여당이 향후 고난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자유통일당을 우군으로 삼는 연대가 고난을 극복할 선택지라는 뉘앙스도 드러냈습니다.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무슨 수로든 윤석열 정부를 임기 중에 전복시키려는 좌파 연합 세력에다 그 틈에서 주판을 튕기는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 국민의 힘이 홀로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그런 처지에도 지원 세력이 될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출을 막으려 한 국민의 힘의 단견이 너무나 애통하고 뼈가 아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출발부터 원내 세 번째 규모 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서로를 우군으로 삼는 정국이 전망되는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마땅한 우군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의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가능성을 두고 저희는 너무 선명한 반윤 성향이며 야당으로서 외부 총질은 더 셀 것이라고 예고하며
친정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장했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때늦은 후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정신 좀 차리고 보수 대연합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